안녕하십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문호입니다. 오늘은 기업가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기억은 브레인 사이언스에서 아주 중요한 토픽이죠. 브레인에 관한 문제의 한 80%는 기억에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감각 입력을 받아들여서 생존의 중요한 감각 경험을 기억한다는 현상이 동물 시스템에서 출현했다는 겁니다. 그건 참 놀라운 현상이죠. 그래서 감각하고 기억은 좀 다른 현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존하는 환경에서 생존의 중요한 감각 입력, 시각, 청각, 체감각의 감각 입력을 신경 회로가 형성을 하면서 그 감각 입력의 흐름이 브레인 일정한 부분에 들어가서 이른바 내척도역, 해마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감각 경험의 흔적이 남아있는, 신경 흥분의 패턴이 남아있는 그런 양상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시각, 청각, 체감각이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다 기억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은 즉각적으로 잊어버립니다. 어떤 측면에서 기억은 참으로 속절없는 행위죠. 얼마나 우리가 기억이 허망하게 사라져버립니까? 기억은 대부분 사라집니다. 99% 사라지지만은 1%도 안 되는 그 생존의 중요한 기억들은 우리가 평생 유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각, 청각, 체감각이 대뇌 피질 후반부, 우리 브레인 대뇌 피질 후반부에서 이걸 처리합니다. 그래서 후두부에 주로 이제 시각, 척두부의 청각, 두정부에 주로 이제 촉각을 위주로 한 체감각이라는데 그런 감각이 다 모여집니다. 그다음 감각은 1차 감각, 2차 감각, 연합 감각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 연합합니다. 시각, 청각, 체감각 연합한. 그렇죠. 우리는 어떤 현상을 보면 지나가는 사람 발소리만 들어도 저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사과를 먹어도 그 미각하고 후각하고 이런 게 다 결합되지 않습니까? 감각이 결합된다는 걸 당연시 하면 안 됩니다. 짐승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은 감각을 결합을 합니다. 감각을 결합해서 그 감각에 결합된 감각을 대상화해서 언어로서 레벨 붙이면서 우리의 기억이 폭발하기 시작한 거죠. 기억이 아주 놀랍게 늘어난 거죠. 언어를 통해서. 언어는 사실은 공감각입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추출해내도 그 단어 속에는 모든 감각이 다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공감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그 감각 피질에서 연합 피질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주 최근에 진화되면서 우리가 획득한 능력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감각 중에 극히 일부를 우리가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대뇌 파페체 회로라 해서 기억의 회로가 있습니다. 해마 중심으로 해서 편도 해마 이쪽에서 기억을 저장합니다. 기억의 사실 부분은 주로 해마에서 하고 기억의 감정적 측면은 편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나면 어떤 사실을 구체적인은 몰라도 어떤 풍경을 보거나 어떤 냄새를 맡거나 어떤 소리를 들으면 옛날 기억이 떠오르는 건 뭐냐 하면 정서적 부분이 더 기억이 오래 남기 때문에 정서적 편도 기억이 트리거가 되면 그 해마 쪽 연결된 그 사실 기억도 불러온다는 그런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 기억된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생존의 중요한 기억들은 전두엽에서 그걸 인출합니다. 전두엽하고 기억 회로하고 다중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들어온 감각 입력에 대응해서 우리가 아주 정합적인 출력을 내기 위해서는 옛날 기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각이라 그러는데 지각이라는 지각력 있는 사람이란 말 하잖아요. 지각 있다. 동물한테는 지각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 맞지가 않습니다. 인간만이 지각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각은 기억을 바탕으로 한 감각을 지각이라 그러죠. 우리가 어떤 걸 봐도 무의식적으로 순간적으로 옛날 기억을 불러와서 지금 들어온 감각 입력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지각이 형성되고 형성된 지각을 바탕으로 우리는 운동 출력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직업들은 내각 측면에서 보면 그 사람이 하는 그런 기억의 종류가 다른 거죠. 우리가 직업을 통해서 형성되는 10년, 20년 동안 여러 직종에서 자기가 하는 직업은 다른 말로 하면 10년, 20년 동안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독특한 기억, 독특한 학습 기억을 대규모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에 의해서 직업에서 브레인이 바뀌어지는 경우는 구체적인 예가 런던의 그 택시 운전사들의 해마가 커졌다는 그런 실험 결과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해마가 주로 하는 게 공간 기억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해마는 관계, 맥락, 공간 기억 이쪽을 합니다. 공간 기억을 많이 하기 때문에 택시 운전사들이 어려운 그 복잡한 골목길을 많이 다니면 공간 지각이 향상이 되죠. 그러면 해마가 커지는 거죠. 그 관련된 신경세포가 많이 관여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업별로 그 다른 종류의 기억들이 요구되고 어느 점에서 직업별로 브레인 그 피질에 소위 말해서 그 호문쿨룬스라고 하는데 그게 조금씩 다르다고 추정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피아니스트 같은 거나 바이올리니스트 같은 경우 피아니스트는 손가락을 많이 쓰는 경우에는 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그 호문쿨룬스 대뇌 피질의 영역이 좀 더 확장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뭐 청각을 위주로 쓰는 사람은 청각 피질이 좀 더 액티브해지고 늘어나겠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눈이 장님인 경우에는 청각이 예민해진 이유가 뭐냐면 그 시각 피질의 영역을 청각 안으로 할당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그러면 종합적 사고는 어디서 하느냐? 여러 직업을 넘어서서 종합적 판단하는 것은 역시 전두엽입니다. 특히 전두엽 쪽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융합의 시대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전문화된 직업에서 오랫동안 한 분야를 하게 되면 그 분야는 굉장히 발달하는데 종합적인 다른 분야에는 피질이 자극받을 확률이 줄어든다 보면 되죠. 예. 수학을 하는 사람은 예를 들면 그 몸 운동이나 이쪽은 좀 줄어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운동선수, 운동을 쭉 위주로 하는 사람들은 논리적 사고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죠. 예를 들면. 그래서 서로가 자기가 어떤 직업에 오랫동안 10년, 20년 동안 머무를 때는 의식적으로 그 직업에 주로 사용되는 피질 아닌 다른 쪽 영역을 좀 의도적으로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엄밀하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상당히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렸는데 브레인은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이렇게 구역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브레인 자체가 그 의식화돼서 우리가 어떤 기능을 할 때는 대뇌 피질 상당히 많은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구체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꿈을 꿀 때는 심지어 잠을 잘 때 대뇌 피질을 안 쓴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꿈을 꿀 때도 대뇌 피질 상당한 부분을 씁니다. 특히 렘 수면일 때는 전두엽 일부하고 1차 감각 피질 일부하고를 제외하고는 대뇌 피질 상당한 영역이 굉장히 액티브되어 있죠. 심지어 감정을 다루는 부위는 감정 과잉할 정도로 액티브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는 울기도 하죠. 낮 동안에 울만한 일도 아닌데 우는 거는 뭐냐면 그 부분에 그 과잉 활성화되는데 낮 동안 같은 거는 전두엽이 왕성하게 동작하기 때문에 감정을 조율을 억제할 수가 있는데 렘 수면 동안은 전두엽이 약화되기 때문에 안에서 일어나는 소위 대뇌 변연계나 그 전대상의 이쪽에서 일어나는 감정적 자극을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감정의 과잉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브레인 전체를 대뇌 피질을 직업적인 관점에서 보면 추상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구체적 그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분류하는 게 더 적합하다 봅니다. 추상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추상적 사고가 좀 더 힘을 얻기 위해서는 구체적 신뢰 쪽으로 많이 그 의식적으로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구체성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은 추상적 사고를 훈련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브레인 전체가 아주 융통성 있게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판단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력입니다. 왜 판단이 중요하냐면 그 판단은 뭐 때문에 중요하냐면 운동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놀라운 특징은 삶의 모든 과정에서 매 순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은 판단의 결과이죠. 그래서 판단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대뇌 피질 전체가 서로 상호간에 잘 소통되고 연결돼서 융통성 있게 사고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판단력을 만드는 것은 전두엽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전두엽이 가장 중요하죠, 브레인에서. 그럼 전두엽이 이 도표에서 보시면, 이 그림에서 보시면 전두엽이
뭐하고 관계 있느냐 하면, 개 같은 경우에는 개하고 고양이 누가 똑똑하냐? 예, 고양이보다 개가 훨씬 똑똑합니다. 그걸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면, 전두엽의 비율, DNA 피질 전체에서 전두엽 비율이 고양이는 3%, 개는 7%, 원숭이는 11%, 사람은 30%입니다. 전두엽의 비율이 DNA 피질에서 갖는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집중할 수 있는 주의 집중 시간하고 관계 있습니다. 주의 집중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가 현명한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결국은 이 전체가 DNA 피질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이 판단력에 관련 있고, 인간에서 DNA 피질에서 전두엽 비율이 이렇게 커진 덕택으로 인간은 매 순간 아주 훌륭한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오늘은 직업하고 DNA 피질, 그 다음에 추상적 사고와 그 구체적 사고,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활성화해서 좀 더 유연한 사고를 하게 되면 판단력이 향상되고, 우리가 그 판단력에 의해서 우리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브레인을 활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판단력을 높일까로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